자, 8끝 3-1 인수분해의 31번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런 연산의 정의가 만들어진 거죠. 괄호에 A, B, C 세 개의 식 또는 문자 또는 값에 대해서 A 세제곱 맨 앞에 거의 세제곱이 중간에 있는 놈과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있는 놈의 차를 곱해라 이런 얘기죠. 네, 앞에 식의 세제곱에 이제 중간 거, 마지막 거 이렇게 순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연산의 정의에 대해서 연산의 정의가 새로 나왔으면 얘네들이 교환법칙이나 혹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모르니까 이를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얘를 일단 규칙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얘를 다시 정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A제곱에 세제곱에 B-C에 빼기 B세제곱에 A-C에 더하기 C세제곱에 A-B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 그러면 얘를 얘한테 주면 어떤 형태가 된다? A세제곱에 B-C 더하기 B세제곱에 C-A 더하기 C세제곱에 A-B가 돼서 얘는 ABC에 대한 윤활 대칭의 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를 B로 고치고 B를 C로 C를 A로 고치면 얘가 되죠. 그 다음 얘는 B를 C로 C를 A로 A를 B로 바꾸면 얘가 되고 다시 얘가 C를 A로 A를 B로 B를 C로 바꿨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윤활 대칭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윤활 대칭식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인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얘를 그냥 무작정 풀겠다고 한다면 그냥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 상태에서 분배해서 정리해서 뭐 다시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보고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하자는 거예요. A에 대한 3차 항이 여기밖에 없죠. 그죠? 개수는 B-C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A에 대한 1차 항, 2차 항이 없어요. 그죠? 1차 항만 여기 있죠. 그죠? A에 대한 1차 항만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B세제곱에 마이너스 C세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왜냐하면 B-C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공통인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얘는 B세제곱에 C가 되고 얘는 C세제곱에 마이너스 B가 됐으니까 얘는 BC가 곱해졌다 라고 본다면 얘는 요놈은 얘는 BC를 묶었다 라고 생각하면 B제곱만 남게 될 거고 여기서는 뭐만? 마이너스 C제곱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B-C가 공통인수로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B-C의 바로의 A세제곱 그리고 이 녀석을 B-C로 묶었으면 마이너스에 어떻게 B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의 A 1차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얘는 역시 B-C로 묶었으면 더하기 BC의 B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겠느냐 A에 대한 3차식인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겠느냐라고 딜레마가 생기죠. 또 그럼 인수정리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BC 대입해가지고 찾고 뭐 B 플러스 C 대입해서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는 여기에서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니 조금 차수가 낮은 녀석 예를 들어 B가 2차식이 된 여기부터 여기까지 B에 대한 2차식 혹은 C에 대한 2차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를 다시 정리하겠다는 거죠. b-c의 괄호에 이 녀석을 다시 정리합니다. b제곱, 여기도 b제곱이 있죠. 그럼 얘는 c 개수가 c죠. 여기는 b제곱의 개수가 a 마이너스 a고요. c-a의 b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다른 문자, 차수가 낮은 다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c에 a가 있으니까 얘는 더하기 ca, 그죠? 마이너스 c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잡을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bc가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b에 대한 1차항이 여기 c제곱이죠. 그죠? c제곱에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b를 묶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c제곱에 마이너스 ac의 b 이렇게 잡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에 대한 1차 항들은 다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나머지는 b에 대해서는 상수항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a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c제곱에 a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b가 없는 녀석이 없죠. 그럼 항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편하죠. 마음적으로. 그죠? 총 항의 개수는 원래 전개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총 6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있으니까 내가 심적으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여기도 보니까 C를 묶이면 C-A가 나오고 여기도 C-A가 나오고 여기서도 역시 A도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니까 C-A가 있는 수 있겠구나. 그럼 얘를 다시 또 정리하세요. B-C에 얘는 C-A의 B제곱이고 얘는 누구를 묶으면 C로 묶어주면 C-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꼴을 볼 수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A를 묶는다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를 묶으면 그렇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올 거니까 역시 C-A가 인수로 있겠구나. 그럼 또 묶는 거예요. 또 B-C에 C-A까지 묶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역시 뭐가 되겠죠? 얘는 정리하면 b제곱에 더하기 bc에 그다음 빼기 그러면 a에 c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은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느냐? 이왕에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걸 한번 보여줬으니까 얘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는 b가 2차, a가 2차, c에 대한 1차니까 얘를 c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b-a에 c가 있고 그 다음은 c가 없는 녀석은 b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b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b-a와 b 플러스 a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b-a로 다시 묶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c에 대한 1차식인데 당연히 1차식을 더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공통인수를 찾아내라 라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b-a가 또 묶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b-c에 c-a에 그다음 b-a에 그다음 남은 것이 c 그 다음에 b 플러스 a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꼴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얘를 그대로 둬도 돼요. 이것으로 그냥 인수분해가 다 됐다. 고백꼴로 나타내기만 하는 거였지. 얘를 가지고 순서를 제대로 써라 이런 얘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얘를 순서대로 한번 대칭식 입장에서 순서대로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 A-B가 있는 것이 조금 더 그렇죠? A-B에 B-C에 C-A가 있는 녀석으로 얘를 잡는다고 하면 마이너스에 A-B, B-C, C-A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꼴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도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유난 대칭의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난대칭의 꼴을 확인한 이 녀석에서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결국은 4차잖아요. 그렇죠? 4차식이다. 4차니까 얘가 어떻게 얘가 정리되면 어떻게 1차식 4개의 고배꼴이 되거나 뭐 3차, 1차 혹은 뭐 2차, 2차 이런 식으로 고배 형태가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인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중간에 다른 부분들은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인수 하나를 먼저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뭘 찾는 거냐? a-b가 인수로 있느냐? 이걸 먼저 찾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a-b 같은 녀석이 인수가 있느냐는 것은 a 대신에 b를 대입했을 때 어떠냐라고 보는 거죠. a 대신에 b를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 있니? 인수가 되냐? 이것이 인수가 되느냐라고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a를 b로 바꿔주면 b 세제곱에 b-c에 더하기 b 세제곱에 c-a에 a가 아니고 b죠. 이제 a 대신 b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하기 a 대신 b를 대입했으니까 얘는 0이 되죠. 여기 b를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요 두 녀석을 보라는 건데 얘가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른 녀석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b가 인수가 될 수 있겠다. 되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저 준식은 ABC에 대한 저 식 자체는 누구를 인수를 가지고 있겠다. a-b와 b-c와 c-a를 인수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유난의 3차식이 나온 거죠. 3차의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4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1차의 유난대칭식 어떤 것?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또 곱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 앞에 개수를 k로 결정해주면 되겠다. 이 개수만 결정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결정한다면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줘도 돼요. a 3차항의 개수가 b-c죠. 그럼 a 세제곱에 b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으로. 그럼 a 세제곱에 b가 나올 수 있는 녀석이 얘가 a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a 여기 a 있으니까 b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거 선택하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a 선택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선택하고 여기서 a를 곱해준 녀석 선택해서 곱해준 녀석의 결과가 a 3차항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를 b를 선택해서 만들었을 때 곱했을 때 플러스 b a 세제곱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항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k가 얼마가 된다는 것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개수 비교를 통해 찾을 수가 있겠죠. 혹은 수치 대입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수치 대입을 할 때는 좌변을 예로 놓고 우변을 예로 놨을 때 항등식의 꼴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수치 대입은 어떤 것을 대입해가지고 k를 구할 것이냐. k가 소거되면 소용없으니 k가 소거되지 않도록 ABC의 적당한 녀석을 대입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치 대입을 한다 그러면 그럼 같은 녀석이 들어가면 얘가 0이 되죠. 그렇죠? 0이 되지 않는 녀석을 대입해야 돼요. 그럼 얘는 합이 또 0이 되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능한 한 ABC의 값은 뭐 0 하나 있으면 편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1 하나 있으면 편할 거고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합이 0이 되니까 안 되고 어떤 녀석은 1을 대입해주면 이게 차가 0이 되는 녀석이 존재하니까 안 되고 어떤 거를 대입해야 2 같은 거 대입해야 조금 뭐 숫자가 커지긴 하겠지만 계산해서 k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법을 써도 돼요. 수치 대입을 써도 되고 얘의 특별한 어떤 항을 봐서 정리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되고 어떤 것이 편하냐? 마음대로. 어떤 것이 편하냐? 조금 편한 대로 그렇죠? 익숙하고 편한 방법을 사용해 주는 게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은 많이 사용해야 될 거고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 요게 누가 편하냐라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난 대칭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꼴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이 단계가 줄어들겠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32번은 S가 100의 제곱 빼기 98제곱 더하기 96제곱 점점점 어떻게 마이너스 2제곱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 이런 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얘네들의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라는 거예요.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어떻게 짝을 지어서 합차 공식으로 묶어낼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니까 얘는 2부터 100까지의 짝수들이니까 항의 개수가 50개가 되죠. 50개라는 거면 항의 개수가 50개면 짝수개가 됐으니까 어떻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끝나는 거죠. S라는 녀석은 100의 제곱 빼기 98의 제곱이고 더하기 96의 제곱 빼기 94의 제곱이고 더하기 점점점 4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죠. 이 두 녀석이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면 100 빼기 98 그리고 100 더하기 98이 나오는 녀석이고 그리고 이 두 녀석은 합차 공식 96 빼기 94 그리고 96 더하기 9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쵸? 끝까지 가면 역시 4 빼기 2 곱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에서 98을 뺀 이 녀석은 값이 2죠. 얘도 값이 2가 됩니다. 다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4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가 인수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다 2로 묶이겠구나. 2로 묶이고 나면 100, 98, 96, 94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인수들이 다 더해진 형태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놈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빨리 정리가 되겠죠.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이죠. 2씩 더해진 거니까.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형태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얘를 2로 한 번 더 묶어내세요. 왜? 다 2가 공통인수로 있는 녀석이죠. 다 짝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2로 묶었을 때는 뭐가 된다? 50부터 1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럼 1부터 50까지 합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들 공부하셨던 부분이죠. 네. 가우스법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초등학생들도 많이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이 녀석을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뭐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2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계산이 되니까 그죠? 2가 되고 50 곱해주면 100인 거니까 5100이 되겠죠? 그럼 얘는 5100을 1530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그런 얘기니까 요걸 한번 해볼게요. 5100이라는 녀석을 1530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 그러면 5100을 1530으로 나눠서 적을 게 아니고 얘가 몇 번 들어가겠느냐 몫이 뭐겠느냐 조금 쉽잖아요. 숫자 자체가 그죠? 3배 하면 5100의 근처에 가겠구나 4배 하면 넘어가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 몫이 Q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몫이 3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몫이 3이 됐다? 그럼 뭐 해주면 되겠다? 3배 해서 5100에서 빼면 나머지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 나머지가 1530보다 크다면 한 번 더 빼줘야 되겠다. 몫이 4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 5100에서 1530 곱하기 3이니까 3, 3, 3, 5, 3, 3, 9, 4590을 빼주는 거예요. 4590을 빼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510이 나오죠. 나머지가 510이구나. 몫이 3이고. 이런 나눗셈의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죠.
이 나눗셈의 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머지 정리를 할 때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항등식입니다. 등식이에요. 등식이고 이건 등식이 아니에요. 혹시 뭐 5100을 그죠? 5100을 1530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점점점 500씩 이건 등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표현은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 마세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까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풀이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33번 문제를 풀어보죠. 33번 문제는 뭐 전형적인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결국 이제 고백꼴로 나타내야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는 꼴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모 분자가 고백꼴로 나타내어져야 약분될 수 있는 녀석을 찾게 될 수 있으니까 얘는 각각을 인수분해해라. 이런 얘기예요. 인수분해를 해라. 그러면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2015를 치환해준다. 여기까지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라는 값을 쉽게 x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죠? 그럼 치환했다 그러면 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2017이니까 얘는 연산이 되는 녀석이죠? x에 마이너스 2를 잡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식은 x의 4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를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야지 되는 건데 혹시 이 분모가 다 약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저 녀석이 분자의 인수로 혹시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주신다면 얘를 항분리가 조금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분리를 해서 보겠다. 이런 그러니까 x 4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그럼 뭐죠? 이건 차수가 안 맞네요. 그죠? 차수가 안 맞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얘한테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개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저 뒤에서 해결하면 돼요. x 세제곱 한번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x 세제곱 한번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항을 첨가하고 배제해보자. 얘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얘 인수분해하고 얘도 인수분해하고 인수 있는 녀석끼리면 약분해야 되는 건데 귀찮으니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까지 2x까지 잡아야 되겠죠? 2x까지 잡으면 얘가 인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좀 선행이긴 하지만 분자를 분모로 통으로 그냥 나눠서 못과 나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눠버리면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되겠죠.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4차, 3차, 2차, 1차에서 얘가 공통인수를 있게끔 만든 거고 얘가 분자가 이제 같은 항등 변형이 되어야 하니까 x3차는 없어야 돼서 더하기 x세제곱 한 거고 얘는 분리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얘한테 줬으니까 두 개는 그럼 하나는 얘한테 가져가야 되겠다.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2는 뒤에 마이너스 2로 잡히면 되겠죠. 당연히 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공통인수로서 있는 녀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얘가 x 하나 남는 거고 요 놈은 더하기 x세제곱 얘가 묶였죠. 묶였으니까 더하기 1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통으로 얘를 묶었어. 그러니까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분모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통째로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약분이 된다는 거고 x 플러스 1만 남는다는 거고 치워냈던 걸 다시 돌려주면 2016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분리와 함첨가 배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강제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얘를 분모를 따로 인수분해해서 뭐 해보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조금 귀찮아요. 인수정리를 써도 되고 아니면 저 녀석의 항분리를 또 사용해도 됩니다. 일단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34번은 2차식이 1차식의 고백꼴로 표현이 될 때 A하고 B는 자연수가 됐고 N이 1부터 200까지 있는 정수이라면 이걸 만족하는 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만족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라. 간단합니다. 요놈 그냥 전개하면 된다는 거죠. 얘를 인수분해하는 꼴은 없으니까. 그렇죠? x제곱에 더하기 x 마이너스 n이라는 녀석이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에 더하기 a 빼기 b의 x 다음은 마이너스 a b 요런 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양변의 항들을 계속 비교해주면 얘가 항등식인 거니까 그죠? 이 식을 이렇게 바꿨다 예식을 이렇게 바꿨다 인수분해가 되었다 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이 항등식이라면 얘하고 얘가 같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a-b가 1이 되는 것이고 얘가 a, b가 n이 되는 것이죠.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얘는 얘한테 대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A가 B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잡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얘가 차이가 1이다라는 것은 A하고 B의 차이가 1이다라는 것은 A하고 B는 연속인 자연수다라는 사실이에요. 연속의 자연수다라는 사실이에요. A하고 B가. 그렇죠? 그럼 B가 작은 거고 B에서 1 더해서 A를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B하고 B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B고 얘가 A. 이해가시죠? 그럼 연속인 두 자연수의 곱이 n이 된다. 그 n은 1부터 200 사이에 있는 녀석으로 잡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연속인 자연수의 곱의 형태를 잡으면 되겠죠? 1하고 2일 때는 얘가 결과가 2니까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2하고 3일 때는 6이니까 성립한다가 될 거고 어디까지 가냐?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가냐라는 걸 볼 때 200에 가까운 일단 제곱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13의 제곱이 얼마죠? 169가 되고 14의 제곱이 얼마죠? 196이죠.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5의 제곱은 얼마나? 225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이거 넘었으니까. 그럼 이 둘 중에 어딘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13 곱하기 14가 얼마냐? 요것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쵸? 여기 혹시 모자르면 14 곱하기 15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 곱하기 14와 14 곱하기 15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15제곱보다 작을 거니까 14제곱보다는 크잖아요. 그럼 얘가 14의 제곱 더하기 15가 이제 14 더하기 1이니까 14의 제곱 더하기 14가 되는 거예요. 196에서 택도 없죠. 넘어가니까 얘는 200보다는 크겠구나. 그럼 200보다 작은지만 얘만 하면 되겠구나. 그 계산을 해주면 13의 제곱에서 13 더한 거니까 13의 제곱에서 13을 더한 거니까 역시 169에다가 13 더한 200보다 작은 게 확실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이렇게 13개가 존재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비교적 많이 풀고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5번 문제와 36번 문제가 나왔죠? 아쉽고 독한 문제죠. 한번 풀어보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형태는 뭘 잡으라는 거냐?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는 3개다. 문자는 3개고 식은 1개다. 그죠?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 비율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얘는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된다는 것.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쟤는 2차에, 그러니까 다 2차함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2차의 부정방정식이다. 그러면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서 인수분해해서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 완전 제곱식의 합의꼴로 우변을 여기로 놓고 완전 제곱식의 합의꼴로 표현하는 것, 곱의 꼴로 표현해서 얘가 뭐 정수 조건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제곱식의 합의꼴로 표현해서 우변을 역으로 만들었다든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요거예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빨리 해보면 얘는 14의 a제곱에 더하기 14의 b제곱 더하기 얘는 14 곱하기 4 그냥 쓸게요. 14 곱하기 4의 c제곱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뭐가 되냐? 완전한 제곱 형태 4a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36c제곱에 그 다음은 더하기 2배의 요거 곱하기 요거 4ab 2배의 얘 곱하기 얘 12bc 더하기 2배의 얘 곱하기 얘 그러면 24의 ca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녀석들을 다 좌변으로 옮겨서 얘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왜 얘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상수항이 없어요. 그렇죠? 상수항이 없고 그래서 어떤 고백꼴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수가 없으니까. 물론 없을 때 있게 만들어주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넘어가 볼게요. 얘를 정리하면 10a 제곱에 더하기 요놈은 13의 b제곱이 되죠. 그리고 c제곱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56에서 36을 뺐으니까 20c제곱만 남죠. 네, 그리고 요놈은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12bc 마이너스 24의 ca가 0의 형태가 되는 거고 얘네들의 개수를 잘 맞춰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개수를 잘 맞춰주려면 요놈이죠. 요게 4ab가 있다. 그럼 a하고 b의 비율을 1대2로 잡아서 잡으라는 거예요. 얘는 제곱식의 형태가 되는 거고 항을 분리해서 잡아야 되는데 제곱수의 합의꼴로 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그냥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4ab가 있다는 것은 얘가 한번 해봅시다. 얘는 10이라는 수가 어떤 제곱수의 합이냐? 1하고 3의 제곱수의 합이죠. 그 다음은 얘는 어떤 제곱수의 합이냐? 2의 제곱과 그리고 3의 제곱의 합이 나올 수 있죠. 20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으로 나올 수 있죠? 20이라는 녀석은 2의 제곱과 4의 제곱의 합으로 나올 수 있죠. 그쵸? 이런 녀석을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얘를 분리해서 얘랑 묶어보자. 그러면 요 놈은 a 제곱과 그리고 요 놈 마이너스 4ab가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4ab가 있다는 것은 얘한테 더하기 4b 제곱이 있어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b제곱에 여기 2제곱 요거를 해결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은 이쪽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더하기 9a 제곱과 그럼 나머지 하나 있는 녀석은 요거예요. 마이너스 24의 ca 그러면 얘는 2배의 3a 곱하기 2배의 3a 곱하기 뭔가의 c가 나와야 되죠. 이 녀석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되겠다? 4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4는 어디에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4제곱이라는 건. 그래서 항을 예쁘게 잘 분리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B하고 C 남았죠. B제곱이 4B제곱이었으니까 요 놈이 해결된 거고 얘가 해결이 안 되는 녀석, 즉 3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BC의 더하기 16C제곱이랑 4C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잠깐만요. 얘가 9가 돼야 되죠? 제곱 형태니까 9B제곱. 그래서 계산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2C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3이 6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녀석의 결과가 0이 되는 녀석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A-2B의 제곱이고 얘는 3A-4C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3B-2C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제곱의 합이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C의 비율을 여기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얘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A가 2B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A가 4C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3B가 2C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A, B, C를 결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A하고 B하고 C의 비율이 얘가 2대 1이 돼야 되죠? 역수비니까. 그 다음은 A하고 C의 비율이 4대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은 B하고 C의 비율은 2대 3이 된다는 거죠. 2대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3으로 맞춰졌으니까 뭘로 잡아주면 얘를 3으로 잡고 그럼 얘를 2로 잡으면 얘가 4가 나오죠. 4대 2대 3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연비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부정방정식을 이렇게 제곱식의 합의꼴로 완전한 제곱의 합의꼴로 표현해 주는 것은 부정방정식의 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쟤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14의 A제곱에 B제곱에 더하기 4C제곱이죠. 그게 2A 더하기 B 플러스 BC, 6C죠? 잘못했네요. 6C의 제곱이죠. 그런데 A, B, C의 비율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A, B, C는 정수 조건이죠. 정수 조건에서 얘가 14가 곱해졌다는 게 얘도 정수잖아요. 정수의 제곱은 다 정수가 되고 정수 제곱의 합이니까 정수가 되는 거고 얘도 정수의 합이니까 정수가 되고 정수 제곱이니까 정수가 된다. 그렇다면 14가 있다는 거는 요 놈이 14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2의 배수이자 동시에 7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가 14의 배수가 되려면 짝수인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그러면 여기 짝수, 얘도 짝수니까 B가 짝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요 놈을 먼저 확인한다 그러면 B가 뭐 짝수다, 2K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B, 2K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다시 해보면 14에 A제곱 더하기 2K의 제곱이니까 4K제곱 더하기 4C제곱이 2로 묶여주면 2로 묶어서 제곱해주면 2의 제곱이 나오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A제곱에 K제곱에 더하기 3C 아니죠. 전체의 제곱이죠.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A 플러스 B, K 플러스 3C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2가 하나야. 여기 하나야. 근데 그죠? 얘는 7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7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2의 A 플러스 K 플러스 3C의 제곱이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얘는 7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또 2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또 얘는 짝수고 얘도 짝수니까 얘가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를 또 뭐라고 놓을 수 있겠다. 2M으로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럼 2M으로 놨다고 하면 얘가
2m의 제곱이 되면 4m 제곱이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7 곱하기 m제곱, k제곱, c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 제곱수의 합이 나오는 거죠. 3개. 그 다음 얘는 역시 얘를 또 다시 2m으로 돌려놓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2m 플러스 k 더하기 3c의 전체의 제곱이 꼴이 됐다는 거죠. 당연히 얘가 모자라요. 이가 하나 약분이 되면 요 놈은 짝수가 돼야 돼요. 그쵸? 얘가 짝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7의 배수인 거니까 얘가 역시 짝수이면서 7의 배수가 돼줘야 되겠다. 즉 1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쪽이. 그러면 얘가 14의 배수의 어떤 제곱의 꼴을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역시 7이 여기에는 하나밖에 없으니 얘가 7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얘가 또 짝수의 제곱이 되면 8의 배수잖아요. 여기 아직 4밖에 없으니까 네, 여기도 역시 14의 배수의 형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쯤에서 MKC의 값을 한번 특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곱수의 합이 14가 되는 거 혹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곱수의 합이 28이 되는 거 있을까? 이런 생각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14인 것을 만족하는 녀석이 존재 하나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거 있죠, 그죠? 제곱수 중에서 1하고 2의 제곱인 4와 그 다음에 3의 제곱인 9의 합이 14가 될 수 있잖아요. 즉 MKC라는 녀석은 1하고 2하고 3을 배열해주면 얻을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요놈에서 합이 14의 배수가 되게끔 1, 2, 3을 한번 잘 배열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쵸? 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2, 1, 3의 형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1, 2, 3이 된다고 하면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9니까 안 맞아요. 14가 안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2하고 1하고 2, 1, 3이 된다고 하면 얘는 4 더하기 1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4가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다는 거죠. 아, 찾았다. m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k가 m이 2가 되고 그럼 얘가 4고 그죠? k가 1이 되고 그럼 얘가 2고 그럼 c가 3이 됐어. 그쵸? c가 3이 됐어. 이렇게 쓰고 이제 c가 3이 된다. 그러면 4대 2대 3의 형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대입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정수 문제에서 그냥 유일하게 비율이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찾아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또 뭐 객관식은 막 대입해서 풀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5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36번 문제 마지막에 풀어볼게요. 얘는 정말 좀 그렇게 좋은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요. 보일 때, 그죠? 얘가 차수가 다 8차예요. 8차의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기도 하지만 y에 대한 오름차순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내림차순 내지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식을 왜 내림차순을 정의를 했느냐?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항들은 다 x에 대해서는 서로소의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항, 어떤 녀석? x에 대한 나머지 개수들을 봤을 때 개수들 간의 관계만 보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0차, 1차, 2차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지금 3, 4, 5, 6, 7, 8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부호를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즉 3개씩 짝이 지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쵸? 3개씩 짝이 지어줄 수 있겠다. 요렇게가 차수의 y의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고 개수는 모두 2고 부호가 1, -1, 1 부호가 이렇게 두 개가 같고 가운데가 다른 이렇게 두 개가 같고 가운데가 다른 3개씩 짝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6제곱으로 묶어내면 x제곱에 -xy에 플러스 y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의 x의 3제곱과 y의 3제곱까지 묶어내면 이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요 놈도 역시 마찬가지로 x제곱과 x제곱은 없죠? y의 6제곱으로 묶어내면 y 6제곱으로 묶어내면 x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xy가 남고 플러스 y제곱이 남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이 공통인수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x6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더하기 y6제곱이 이런 형태가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 놈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인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요 놈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예요. 보기처식으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y의 더하기 y 제곱이다. 그러면 다 3차니까 이런 형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다 라고 확신을 했으면 얘가 제곱의 합쳐공식의 제곱의 꼴로 얘를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x의 6제곱에 더하기 y 6제곱이랑 누구를 묶어서 플러스 2x 세제곱 y 세제곱을 묶어서 마이너스 3x 세제곱 y 세제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바뀌어봤자 얘랑 어떤 그 인수분해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 그냥 안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깊은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독한 문제긴 한데 마지막 문제 두 문제가 쟤는 이런 방법을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부정방정식의 풀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일단 무조건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3차 식까지밖에 없잖아요. 알고 있는 것이. 그것도 몇 개 없고. 그래서 그 공식에 비춰서 얘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얘는 절대 공식이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공통인수가 있게끔 한번 잘 짝을 지어볼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혹은 개수를 분리한다든지 항을 첨가하고 배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닥 어렵지 않게는 이제 그 항들을 잘 짝을 지어서 공통인수가 나오게끔 얘를 잘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항의 개수가 총 9개가 됐기 때문에 얘가 나왔으면 3개와 3개 항 3개짜리의 곱의 형태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동명 계산에서 없어지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 이런 형태